우선 기본적으로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이거는 화면을 끄고 해도 되겠네. 잠깐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강의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집값이 마냥 오른다는 것처럼 그냥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집값은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죠.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집이 동시에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오르는 집을 잘 고르면 되잖아요. 그게 투자자인 거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여기는 뭐 낚시 경력 20년인 사람이 있고 옆에 사람은 진짜 초짜 중에 초짜예요. 근데 이 둘이 같이 가요. 그러면서 야 오늘 낚시하면은 야 물고기 한 10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초짜인 낚시꾼이 그 20년 경력인 사람한테 그래도 물고기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낚시꾼이 그러네 맞다 어떡하지? 못 잡을 수도 있겠네. 우리 집에 가자. 이럴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러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하면서 낚시가 잘 될 만한 포인트에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투자자다. 예. 그러네. 물고기가 없을 수도 있겠네. 이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내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안 걸릴 수도 있겠네. 집에 가야 되겠다. 낚시하면 안 되겠다. 이게 비관론자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잘 골라서 사야죠. 잘 골라서.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게 무서워서 전세를 산다면, 집에 간다면, 아까 낚시는 안 하고 집에 간다면 나는 평생 물고기는 못 잡겠죠? 평생 물고기는 못 잡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낚시꾼이 아니죠, 그거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투자는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갭 투자를 권장한다. 갭 투자 권장하는 나쁜 놈이다. 뭐, 갭 투자를 하라고 제가 뭐 꼬드긴다는 식의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갭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를 살지 말고 돈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얻으라는 게 강의의 핵심이에요. 소유권을 얻어라. 소유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물건을 사라. 사가지고 내가 그걸로 시세 차익도 보고 월세를 받고 싶으면 임대 수익도 얻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세만 살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갭 투자를 권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까 그 집 제가 소개해준 집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앞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되겠어요, 갭 투자가? 물론 뭐 전세 끼고 하는 것도 어딘가는 되겠죠. 대세적으로 좀 힘들어졌다는 거지. 뭐 전국의 모든 전세 낀 집이 다 떨어지겠어요? 아까 서울에 산 사람들은 막 지금 갭 투자로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좋은 일 시키려고 뭐 집사라고 하는 호객꾼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다주택자 좋은 일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남들이 돈 버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집이 올라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오르게 하려고 제가 지금 뭐 선동하고 있다? 뭐 제 하나의 영향력이 뭐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하러 월세로 갑니까? 그냥 살던 전셋집에서 뭐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했죠. 내 재산의 거의 90%가 다 전셋집에 그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집을 월세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집을 줄여가지고 내가 5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뭐 2억짜리 뭐 1억 5천짜리 집으로 가시고 나머지 3, 4억을 투자해도 되겠죠. 뭐 그렇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투자금을 만들어내서 소유권을 얻어라. 소유권이 많아야지 소유권이 많아질수록 부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제가 그때 어떤 강의에서 그 강의에서 제가 어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살았던 그 신혼집을 예를 들면서 이게 전세로 사는 거보다 월세로 살면은 투자금이 2,600만 원이 더 생기니까 이걸로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그 2,600만 원을 차라리 신용대출 받는 게 더 쌉니다. 그 2,600만 원을 모으자고 그 돈을 꺼내자고 월세를 가가지고 월세를 더 내느니 차라리 그 돈만큼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더 싸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일견 타당한 의견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월세 내는 것보다는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게 더 싸니까 라는 생각은 재테크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라면 월세로 이동해서 2,600만 원도 현금을 만들고요, 확보하고요. 신용대출 2,600만 원도 또 받을 거예요. 또 받아가지고 5,2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투자자죠. 음? 어떻게 이자 아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자 아낄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니까요. 투자자는 내가 이자를 줘도 그 이상 벌어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2,600만 원 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벌고요. 뭐 저거 해서 대출 받는 게 더 낫고요. 라는 소리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럴 거면 뭐하러 해요? 그냥 전세 사세요. 그냥. 전세 살고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돈을 더 빌려가지고 더 좋은 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언젠가 집을 사긴 사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사람도 많죠. 언젠가 집을 사긴 살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왠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금리도 떨어지고 뭐 문제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서울의 집값이 요즘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건 왜 안 사죠? 그건 왜 안 사요?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잖아요. 뻔히 막 지금 1억씩 2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도 3, 4억씩 올라갔어요. 근데 왜 안 사요? 언젠가 집을 사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안 살 건데요? 언제까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그러고 나서 또 지나고 나서 또 몇 년 지나고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1974년도에 기사가 있어요. 1974년도 맞을 거예요. 74년도인가 84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뉴스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그 신문에 서울 집값 미쳤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서울 집값 미쳤다. 한번 블로그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던데 1984년인가 그럴 것 같아요. 84년도겠죠? 서울 강남 쪽 얘기였으니까 1984년도 맞을 거예요. 그때 도곡동인가 무슨 아파트가 1억이 됐대요. 1억이 됐다고 서울 집값이 미쳤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1984년에. 근데 그 집은 지금 25억에서 26억 정도 돼 있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반복을. 지금 너무 올랐어요 하는 소리 하는 분들 많죠. 지금 너무 올랐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1, 2억 올라가면 그때 샀어야 됐는데. 작년 12월에 샀어야 됐는데 3월에 살 걸. 이런 소리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집을 사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는 저는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공부하시고 사세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믿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판단력이 생길 거예요. 그냥 남이 사지 말라더라 해서 사지 않는 게 아니고 남이 사라더라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라.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2,600만 원 가지고 뭘 살 수 있나요? 2,6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아.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려요. 이게 웃겨가지고 진짜. 이 세상에 2,600만 원짜리 집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 사는 동네만 생각하고 강남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인천에 빌라 같은 거 뭐 2천만 원, 1,700만 원짜리 집도 엄청 많아요. 의정부 같은 데 가도 많아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2,600만 원 가지고 사라는 게 아니고
2,600만 원을 종잣돈을 삼아가지고 전세를 끼든지 대출을 끼든지 해가지고 1억을 사든지 뭐 1억 2천을 사든지 그런 걸 사라는 얘기예요. 대출 받기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대출은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니까 2,600만 원짜리로 뭘 삽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다.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대출을 끼고 전세를 끼면 1억 5천짜리도 삽니다. 2억 5천짜리도 사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 댓글을 보고 맞다 그러네 2,600만 원짜리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중개 15년 차예요. 서울만 오르지 지금 지방은 답이 없어요. 그럼 서울에 사세요. 서울에 사시면 되잖아요. 왜 서울에 안 사세요? 돈이 없어요? 그럼 서울에 작은 집이라도 사세요. 조그만 거. 갭 투자라도 하세요. 서울은 오른다면서요. 오르면 사면 되잖아요. 왜 오르는데 안 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제가 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은 답이 있죠? 그럼 서울에 사세요. 네, 서울에 사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대출을 끼든지 전세를 끼든지 사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갑자기 이게 안 나오네? 비싸니까 그래요? 아니요. 서울에도 빌라 많아요. 빌라 같은 거 사세요. 빌라는 떨어질까요? 그럼 또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서울은 올라간다고 하니까 서울을 사세요. 그러면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싼 아파트를 사세요. 싼 아파트요? 그럴 돈은 없는데요. 그럼 갭 투자를 하시면 되잖아요. 갭 투자요? 전세금 떨어진다는데 사기 싫은데요. 그럼 돈 벌지 않아야죠. 어떡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벌려고 뭔가 작정하는 것처럼 안 되는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그거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전쟁통에도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게 투자자인 거죠. 돈 벌 생각에 전쟁통에도 돈을 벌어야 된다. 옛날에 6.25 때 부산까지 우리나라가 밀렸을 때 그 부산의 그 시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그 전쟁통에도 월세를 받았대요. 자릿세를. 그 6.25 전쟁통에도 어떤 사람은 그 시장 자리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었대요. 예, 월세를. 그 전쟁통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전쟁통에도 월세를 받는데 요즘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가지고 들어가는 취득세, 뭐 중개비, 뭐 수리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는 쏙 빼놓고 돈 버는 얘기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네가 뭐 얼마나 해봤냐 모르는 소리다 뭐 폭락이 온다 뭐 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파트 30채를 돌려받는 사람인데 더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면 조금 더 해볼까요? 아직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너무 섣부른가요? 저도 취득세 내보고 중개비 내보고 수리를 안 해봤겠어요? 엄청 많이 해봤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리비랑 중개비랑 취득세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취득세라는 게 4억 이하 4억 이하 6억 이하죠. 6억 이하는 1.1%밖에 안 해요. 1.1%. 그럼 6억짜리 집을 사도 600만 원밖에 안 해요. 아니 6억짜리를 사면서 취득세 600만 원이 무서워요? 6억짜리를 사는데 600만 원이 무서우면 투자자가 아니죠.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배짱도 없이 어떻게 6억짜리를 사요? 그리고 취득세가 그 정도인데 중개비는 얼마죠? 0.4%, 0.5%뭐 이 정도죠? 뭐 1% 초반이죠? 그것도 뭐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6억짜리를 사가지고 얼마를 벌죠?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수리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세 살든지 월세 살아요? 그럼 집주인한테 요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맨날 전화하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하기가 무섭죠? 왜 무서워요?
까탈스럽게 굴다가 우리 2년 뒤에 나가라고 할까봐 무섭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까봐 무섭잖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뭐 사람을 바꿀 때마다 뭐 완전 올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조금 돈이 들까? 대부분 그냥 도배장판 정도? 도배장판 정도 해주는 게 태반이고, 도배장판도 매년 하지 않고요. 뭐 보일러 같은 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고장나요. 10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뭐 싱크대? 한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세입자가 값? 그런 동네도 있겠죠. 그런 동네도 당연히 있겠죠. 동네가 지금 막 공실이 넘쳐나고 막 동네가 문제가 있는 곳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 산 것도 자기 잘못이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리비 무서워서 집 투자를 못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파트를, 그러니까 뭘 사면 무조건 다 돈을 버나요?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쟁이에요. 자, 지금 아파트를 사세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세요. 다 돈 법니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쟁이죠. 맞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럼 거꾸로 지금 아파트 사면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오르는 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죠. 그걸 구분해 내는 게 투자자인 거고, 그게 실력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중개비, 수리비 같은 게 무섭다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고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또 잘 쓰고 나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문제 없이 잘 그러니까 뭐 수리할 부분이 별로 없게 잘 쓰고 나가는 사람을 내가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내가 컨트롤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남한테 빌려줘 놓고 2년간 연락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뭐 문을 막 발로 차놓고 보일러 뚜껑 잃어버려 놓고 막 그러죠. 내가 신경을 안 쓴 게 문제죠. 그리고 수리비가 집값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